자, 지금부터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1형식이란 거는 이제 주어, 동사로 엮여 있는 거. SV라고 말하죠. 이 형식. 주어, 동사, 보어. SVC라고 말하는데, 자, 일단 지금 나는 문자가 편하게 문자를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문장의 오형식을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4가지라 봐도 돼요. 펜 이상 다시 지우고요. 근데 이 C라는 게 뭐예요? 보어입니다. 컴플리먼트. 자,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건데, 이게 SC가 되는 경우가 있고 OC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S라는 게 주어고요. O라는 게 목적어입니다. 남은 동사도 있고요. 근데 SC, OC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주어의 보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어의 보어가 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사실 이거를 좀 내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워도 모릅니다. 계속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내가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형식이란 거는 동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어떤 고3까지 졸업할 때 동안 단어를 외울 때 어느 정도 우선순위 안에 있는 건 보통 동사가 우선순위죠. 명사 이런 것들보다. 그래서 동사를 배우고 그거에 따라 명사, 형용사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경우도 배우기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1형식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요. 다른 성분은 필요가 없을 뿐더러 다른 성분이 필요 없어야 하는 문장인 거죠. 그냥 무언가, 는, 이가 뭐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이 끝나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간다. 이 말에 시간이 무언가를 흘러간다 라는 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무언가를 이라는 거는 뭘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 자체에 말이 끝난 거예요. 뭐 어떤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간다 무언가를 하면 말이 이상하죠. 이 경우에 영어적으로 봤을 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이라는 말이에요. 써봐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문장이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간다. 근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라든지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다. 이 거꾸로 이런 말들은 모두 부사라고 취하게 돼요. 부사. 그 말들 부사. 근데 부사를 하면 뭐겠습니까? 부사의 원래 역할이 뭐예요? 꾸며준답니까? 꾸며준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쵸?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구체화라는 거는 자세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실히 구분이 되게끔. 그리고 뭐 잘생겼다 이런 표현도 원래 생겼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 게 이제 구체화 시켜준다라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꾸로라든지 이런 말들이 들으면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이 문장을 꾸며주는 말들은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만 필요한 문장들. 나는 앉아있다. 나는 서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다. 어디에 앉아있다. 내가 언제 서 있었다. 언제 앉아있었다. 나는 자고 있다. 이런 식 맞습니까? 그쵸? 내가 자고 있는 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 영향을 내가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주어라는 존재가. 그녀는 자고 있다. 라고 말했을 때도. 그녀가 자고 있는 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얘 끝난 거죠. 그런 게 1형식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다시 보고 2형식 갈게요. 자, SVSC입니다. SC라는 걸 뭐라 했죠, 아까? 주격 보호라고 했어요. 자, 보호라는 게 기준이 뭐냐면 일단 보호라는 거, 보충해준다는 말. 이 말을 내가 2글자로 따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좀 내 기준에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상태라고 했어요, 상태. 이 상태를 말해주는 게 이 주어라는 명사가 무엇인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2형식이라는 문장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몇 형식입니까? 어떤 특징이냐면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이면 I am happy가 되겠죠. 근데 행복하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로서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이게 단순히 무언가는 무언가이다 라는 말이 되는 what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명사는 명사다. 명사는 어떠하다. 그쵸? 이 구조가 이 형식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더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렵게 배워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죠. 내가 너네 기준에 맞추면은 너네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내 기준에 맞춰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행복한데 누가 행복한 거라고요? 내가 뭐죠? 그쵸? 그러면 주어의 상태를 말해주는 이게 주격 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I became a policeman. 뜻이 뭡니까? 나는 경찰이 되었다 라는 얘기죠. 몇 형식이에요? 왜 이 형식이죠? 그쵸. 결국에는 이 폴리스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다란 말이 나오는 순간 무언가는 A는 B다. 수학으로 보면 이런 꼴이 성립된 거예요. 이게 이 형식입니다. 주어가 무엇이다, 주어가 어떠하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이 형식 문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떤 세상에 어떤 문장이라도 이 5형식 안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목표 이거예요. 제일 큰 틀 하나 형식 다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두 개 더 있었죠.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세 개. 자, 그다음 3형식은 뭐였어요? 5죠. 5가 뭐였죠? 그쵸. object. 목적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억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면은 여기 명사가 몇 개예요? 명사가 몇 개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하고 목적어에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쵸? 근데 이 주어하고 목적어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 이걸 알아야지. 주어하고 목적어랑 이름만 다르게 부르면 뭐가 달라요? 차이가 뭘까요? 음, 음, 음. 그쵸. 저 말이 답이에요. 능, 수동의 차이가 나요. 주어가 이 목적어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이 목적어는 주어에 의해서 당하는 존재예요. 본인의 의지 없이. 예를 들면은 내가 막 칠판을 막 주먹으로 칩니다. 칠판이 부인이 침을 당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주어 마음대로. 주어가 행하는 의지를 동사에 담고 이 목적어에게 행하는 문장. 그 문장이 삼형식 문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목적어 주어의 위치를 바꾸면 뭐라고 하죠? 수동태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그 이유예요. 그럼 얘는 본인의 의지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때 전치사 뭐가 붙죠? by가 붙죠. 자, 뭐뭇에 의해서라는 by라는 게 붙습니다. 그쵸? 절대 잊지 마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 이걸 바꾸면은 수동태가 된다는 점. 자, 사형식. 뭐예요? 그쵸. 딱 그렇게 말하면 돼. 근데 목적어 두 개라는 거에 기준이 있었죠. 하나는 목적어의 종류 두 개. 하나는 뭐예요? 그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뭐가 먼저예요? 그쵸. 간접이 먼저예요. 직접이 뒤에 있고요. 이거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 나는 글쎄요,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이게 먼저고 왜 이게 뒤에 왔을까라는 점을 음, 일단은 공식을 이렇게 했는데 목적어가 두 개 나온다는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일단은 간접하고 직접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딱 이 두 개의 차이를 내가 딱 두 글자로 말해줬었죠. 세 글자. 두 글자든 세 글자든. 선택권의 차이라고 말해줬어요.
이 직접 목적어는 뭐냐면은 삼형식에서의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란 건 말하면 이것도 물론 삼형식이겠죠. 근데 요구의 차이예요, 요구.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의무라고 말할까요? 굳이 논하자면은 생각난 대로 단어를 그냥 막 불러낸 건데, 자, 주어가 어떤 목적어에게 어떤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사형식의 모양이에요. 일단 크게. 주어가 뭘 한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뭐뭐에게 무언가를입니다. 대표적인 주어 동사 뭐 있어요? 사형식 동사. 호호, 그건 비동사죠. 자, 예를 들면 give라는 동사를 줄게요. 그러면 I give you money라고 합시다. money. 쉬운 걸로. 자, 나는 준다. 너에게 돈을. 이런 말이 되죠. 그쵸? 근데 직접어와 간접 목적어 다시 한번 차이 말해줄게요. 이 money라는 존재는 내가 집어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는 의지가 없이 내가 하려는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you는 뭐예요? 내가 주는 거죠. 근데 준다라는 말 자체에 준다는 건 너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간접이었어요. 이 말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말 이해 못하면은 너네 오형식이든 뭐든 이해 못합니다. 내 설명에 의해서는 최소한.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제일 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왜 어렵냐면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어들 그걸 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이유는 따로 없는데. 어허. 야, 이제 근데 이것도 몇 번 보니까 좀 알겠죠? 그쵸? 일단 이 테두리로 아는 게 중요해, 결국에는, 원래는. 근데 테두리만 갖고 설명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테두리 왔잖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 과정이 결국 이거를 합쳐줄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오형식. 뭐였습니까? 그쵸, 오시죠. 오시는 뭐예요? 그쵸, 목적격 보호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주격 보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S는 그래 일단 대놓고 말할게요. V는 make라고 봐요. S는 make입니다. make합니다. 만듭니다. 이 목적어가 어떤 상태로 되도록 이 보호라는 거는 하나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었어요.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게끔 만든다 라는 말. 근데 목적어가 상태에 될 수 있는 거는 명사가 올 수 있고요.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동사가 올 수 있어요. 이게 별표예요. 자, 그 상태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동사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바보로 만들었다. 바보는 뭐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죠. 그건 예제가 쉽죠? 이것을 이걸로 만든 거야. 그쵸? 이건 어렵잖아요. 형용사는 뭐예요? I make you happy. 나는 만들었다. 너가 행복하게. 그럼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 위 두 가지의 경우라고 보면은 명사하고 형용사의 경우에는 나는 만들었다. 무언가를. 그쵸? 무언가가 어떻게 되게. 그래서 이걸 뭐라 했어요? 3형식 더하기 2형식이라 봐도 5형식이 된다라고 한 적이 있죠. 안 그랬나요? 주어가 만든다. 목적어를. 그 목적어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어떻게 되는 것을 하면 이거는 2형식이란 말이야. 여기 이 문장 새로 들어온 문장에서는 이게 주어가 되거든.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니까. 그쵸? 사실 이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동사까지도.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뭐 보민이가 숙제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다면은 나는 만들었다. 보민이가 숙제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하다가 포함되어 있죠. 동사가 두 개죠. 이런 경우에 한 문장에 동사는 원래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두 개가 오는 경우는 뭐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make 같은 경우에 뒤에 동사 이제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은 동사 원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동사로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의 동사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주어는 몇 개예요? 두 개죠. 그쵸? 제가 참 잘했어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다는 말, 그럼 주어가 두 개라는 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을 일부러 쓰게 하는 겁니다.
얘가 주어임을 감지시키기 위해서예요. he가 들어가도 she가 들어가도 단수 취급이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뭐 여기서에 들어가면 당연히 허리랑 뭐 힘 이렇게는 빨리 나오겠지만 좀 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또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칠판 수업할 때하고는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칠판 수업이 좀 확실히 이펙트는 있어. 자, 다시 한번. 주어가 만든다. 다 만든다로 통일해도 돼요, 오형식. 목적어가 어떻게 되도록 만든다는,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는 말. 목적어의 상태입니다. 주어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구분을 딱 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 형용사,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명사, 형용사의 경우에는 얘가 무엇이도록, 얘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다고 끝나요. 근데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사역동사라고 해요. 대표적인로 많이 쓰인 애들 make, help, have, let 또 뭐 있었나요?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알겠네요. 자, 일단 사역동사 오늘을 얘들 모두 뜻은 만들다예요. 얘들 모두의 뜻 만들다. 주어가 있고요. 이 말들이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가 온다 라는 말은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 얘 목적어인데 여기선 주어죠. 이 OC로 넘어오는 순간 이해가요? 얘네를 동사로 봤을 때 SVO가 있을 거 아니야. 이 O가 새로운 주어로 변해. 그 다음 여기서 이 목적격 보호라는 동사를 역할한다 이거지. 그럼 이게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3형식, 2형식 두 개 더해서 5형식 이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쵸. 지금 이거 한 3번 정도 들었을 텐데 이제 좀 보이죠? 어떤 말을 할지 느껴져요? 앞으로? 이거 다음에 내가 무슨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수업 안 했었나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경우,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경우. 자, 하나 딱 기억해야 되는 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만들다입니다. 동사의 뜻은 무조건 이거로 만들다 해석하는 게 편할 거예요. 어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만약에 다 외워도 자기가 편해지면 어차피 바뀌어서 해요. 뭐 돕다, have 같은 경우에 만들다, let은 허락하다인데 처음엔 만들다로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말이 허락하는 거지 뭐. 기준을 딱 정해놓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make, 만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ask, 뭐예요 뜻이?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됩니다. 만들다, 얘가 뭘 하도록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부탁한다, 이 사람이 뭘 하도록 하는 거. 차이가 뭐예요? 그 말이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말했냐면 아까 직접, 간접 이 차이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거예요. 이거는 어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그래요. 만들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강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선택권의 유무라는 게 여기서도 나는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봐요. 만들다라는 건 이건 목적어가 어쩔 수 없이 목적격 보호를 행하는 거고 부탁한다는 거는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 맞습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 1형식부터 5형식을 논하면은 여기까지가 일단은 전체적인 틀입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알겠죠? 자, 일단 5형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